196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플로어볼은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두 팀 간의 시합을 치러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 경기를 말합니다. 또한 농구 경기처럼 골키퍼를 제외한 5명의 필드 선수가 포지션에 따라 이동하며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어 박진감 있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기술력으로 관중에게 스릴감을 선보이는 플로어볼은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심한 몸싸움을 반칙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선수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1960년대) 후반 스웨덴의 YMCA와 같은 스포츠 클럽에서 플라스틱 스틱과 볼을 이용하여 놀이 형태로 하키형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스웨덴에서는 얼음 위에서 하는 11인제 하키 경기인 밴디라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밴디를 한다고 해서 스웨덴에서는 이너밴디로, 핀란드에서는 살리밴디라는 이름으로 각각 발전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스웨덴의 기후 특성상 실내 스포츠 종목이 발전하면서 플로어볼도 이러한 환경적 영향 때문에 특히 북유럽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주변 유럽 지역으로 소개되며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플로어볼이 보급되었습니다. 플로어볼이 올림픽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비의 발전과 함께 선진화된 스포츠 클럽 문화가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플로어볼 연맹의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초에 외국에서 발행한 스포츠 잡지에서 플로어볼이라는 스포츠가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스포츠이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갖고 종목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2003년 가을에 일본 협회를 방문하고 본격적으로 2004년 1월 종주국인 스웨덴 협회와 핀란드 협회를 공식 방문하여 5천여 명이 참가하는 학생대회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국에서도 플로어볼 종목이 인기 있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한국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중반부터 2012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친 전국의 체육교사 모임과 체육계열의 대학교 및 사회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무료 홍보 활동 및 체계적인 강습회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플로어볼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플로어볼은 학교 생활체육의 새로운 팀 스포츠로서 높은 인지도 상승으로 2018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교 플로어볼 스포츠 클럽은 1149개, 학생 선수는 13,2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수업 및 레크레이션으로 플로어볼 종목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약 1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2024년 기준 지난 19년간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청소년 선수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팀 2030을 운영하며 2030년 안에 세계 탑10 진입 목표를 위한 미래 꿈나무 선수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 협회 창립 후 플로어볼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강습회 홍보, 각종 대회 개최 및 국가대표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연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인 플로어볼은 시, 도, 별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스포츠의 상호보완적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볼 경기장은 국제대회와 국내 대회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기장 라인을 따라 선수들 간 충돌 시 보호막 역할과 함께 링크를 이용한 플레이로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주는 전용 링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플로어볼 경기장에는 반드시 바닥 색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색상의 라인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장을 2등분한 센터 라인입니다. 경기의 시작 지점인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입니다. 모든 페이스오프의 모양은 열십자가 모양으로 부착합니다. 센터라인 양쪽과 코너에 있는 페이스오프 지점이며 총 6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페이스오프 부착 지점은 링크에서 약 1m에서 1.5m 거리를 띄우고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골 에어리어 구역과 골키퍼 고유 영역 라인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라인들을 모두 부착했다면 경기 진행에 필요한 본부석과 페널티 벤치, 그리고 본부석의 왼쪽 진영에 홈팀 대기석과 오른쪽 진영에 어웨이팀 대기석 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로어볼 경기 중 선수들 간의 경합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인 골 에어리어 구역과 골키퍼 고유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진행하는 경기에 해당되는 규격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주의 깊게 숙지해야 합니다. 골 에어리어 구역은 골키퍼가 이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골키퍼는 필드 선수와 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손으로 잡거나 점프, 누워서 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골대 앞에 표시되어 있는 골키퍼 고유 영역은 공격수, 수비수 모두 몸의 일부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볼을 맞거나 공격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스틱만 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골 에어리어 구역의 사이즈는 가로 4.5m, 세로 3.5m이며 골키퍼 고유 영역은 골대를 중심으로 가로 250cm, 세로 75에서 80cm로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골대 좌우측 포스트에서 45cm 정도 라인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로어볼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필드 선수는 스틱, 운동복, 운동화가 필요하고 골키퍼는 보호를 위해 헬멧, 골키퍼 유니폼, 무릎 보호대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대한플로어볼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골대나 스틱, 그리고 공, 헬멧과 같은 용구는 필히 협회에서 공식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틱은 손으로 잡는 부분인 그립을 포함한 샤프트와 볼을 다루는 부분인 블레이드로 구분됩니다. 스틱의 재질에 따라 샤프트의 무게나 견고성에 영향을 미치며 초보자에게는 연성의 플라스틱 재질의 샤프트를 권장하는데 이는 볼 컨트롤을 보다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틱은 레프트, 라이트로 구분되는데 오른손잡이는 그립의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잡는 레프트 스틱을, 왼손잡이는 반대로 그립의 윗부분을 왼손으로 잡는 라이트 스틱을 사용합니다. 샤프트의 길이는 기술 습득과 게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틱 길이의 선택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틱을 바닥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배꼽에서 명치 사이까지 길이의 스틱 중에 개인의 신장 및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볼에서 사용하는 공의 무게는 23g으로 매우 가볍고 연성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공에 맞아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요즘은 공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수업용 및 경기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골대의 정식 규격은 초등학교에서는 가로 137, 높이 112, 폭은 60cm 규격이며 중고등부 및 일반 성인부는 가로 160, 높이 115, 폭 60cm 규격의 골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골대는 대한플로어볼 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골키퍼는 헬멧, 무릎 보호대, 골키퍼 유니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학생들의 경우 가슴 보호대와 장갑과 같은 보호 장비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장 라인을 따라 설치되는 보드는 FRP 재질로 한 개의 길이가 2m이며 이동과 분리가 쉽게 이루어져 경기 중 선수들끼리 충돌 시 부상을 방지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보드가 없는 경우에는 체육관 벽면, 탁구 펜스, 나무 판자 등과 같은 보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선수의 유니폼은 상의는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반팔 또는 긴팔을, 하의는 동일한 색상의 반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경기 전 양팀 모두 비슷한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에는 경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팀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 중 볼이나 스틱, 기타 상해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 고글은 초등부 및 중등부 종별은 의무적으로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 포지션에는 공격수, 센터, 수비수, 골키퍼가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공격수의 주요 임무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입니다. 하지만 플로어볼 종목의 경기 진행이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형태이므로 공격수에게도 수비적인 역할이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공격수는 공격 상황에서 다양한 드리블 기술을 이용하여 득점 찬스를 이끌어야 하고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한 상대팀에서 공격을 개시할 때 동료 선수들과 상호 협력하여 압박을 통해 공격 루트를 차단하여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는 경기장 전방에서 후방까지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최대의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역할의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 공격 시에는 최전방과 후방의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공수의 연결을 시도해야 하고 수비 시에는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의 진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시야로 게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좋은 패스와 골 결정력 및 상대 미드필더와 센터 쪽에서의 몸싸움 등 전천후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 역할의 중점은 상대 선수 공격의 디펜딩입니다. 수비수는 오른쪽과 왼쪽 두 명이 서게 되는데 두 선수 중에 경험이 많거나 실력이 앞서는 선수가 최종 스위퍼로서 경기를 이끌게 됩니다. 스위퍼 역할을 맡은 선수는 경기 흐름을 읽고 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비수들은 골키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 공격수들에게 포지션 플레이를 통한 조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플로어볼은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골키퍼의 역할이 플로어볼 경기에서 50%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골키퍼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잘 막는 것이 골키퍼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경기를 조율하는 최종 사령관의 역할도 골키퍼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골키퍼는 경기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수비수들에게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진 경우 큰 소리와 동작으로 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해야 하며 경기가 너무 과열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도록 경기 흐름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개 그룹 선수 구성은 공격수 2명, 센터 1명, 수비수 2명으로 하는데 이것을 플로어볼 종목에서는 1라인, 2라인, 3라인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1라인과 2라인은 주전 선수 라인이고 3라인은 후보 선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별 선수들의 구성 방법은 훈련을 통해 선수들 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라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플로어볼 선수 교체 시스템은 필드 선수들이 경기 중에 플레이와 교체를 동시에 순환하며 진행합니다. 플로어볼 경기에서 교체는 경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선수들이 교체하는 방법과 시기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며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만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적절한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 시 교체 주기를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인의 교체 주기는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이며 1분이 경과되면 적절한 교체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 라인의 선수들은 교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플로어볼 라인별 교체 방법을 보면 라인이 교체되는 동안 모든 선수는 같은 포지션의 선수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라인의 레프트 공격수는 2라인의 레프트 공격수와 교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1라인의 전체 필드 선수가 동시에 2라인 선수들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로어볼 경기 중 적절한 교체 시기는 자신의 팀이 프리히트나 히트인을 얻었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압박 없이 동료 선수가 볼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휴식 시간일 경우,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교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실점의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선수들은 반복된 훈련으로 선수 교체 시스템을 완벽히 숙지하여 교체를 하는 선수들끼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체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리하는 플로어볼 종목의 경기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대회 경기 시간은 3피리어드 20분씩 경기가 진행됩니다. 국내 경기는 경기 종별, 참가 팀수, 경기 진행 방식에 따라 전 후반 15분에서 20분씩 경기를 진행하며 일부 대회에서는 단게임으로 승리팀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은 경기당 1회만 요청할 수 있고 30초의 작전 타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볼 정식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필드 선수 5명과 골키퍼 1명을 포함하여 6대6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정식 경기가 아닌 학교 수업 시간이나 체육관 크기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하여 3대3, 4대4와 같이 변형된 미니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경기에서 선수들은 심판의 제재 없이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페이스오프는 양쪽 선수 1명씩 스틱을 가지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먼저 볼을 차지하여 공격권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플로어볼 경기장 바닥에는 총 7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와 피리어드 종료 후 다시 재개할 때 득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중앙 지점의 페이스오프에서 경기를 재개해야 합니다. 중앙 지점이 아닌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표에 나와 있는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페이스오프 규정을 숙지하여 올바른 페이스오프 자세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양 선수의 발과 블레이드는 센터라인과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선수의 블레이드와 어깨 방향도 평행해야 합니다. 중앙 지점에 놓여있는 볼은 양 선수의 블레이드 사이에 놓여져야 하고 이때 블레이드의 접촉은 금지합니다. 샤프트는 페이스오프 라인이라 불리는 위치까지만 잡아야 하고 중앙 지점에서는 어웨이 팀이, 코너 지점에서는 수비 진영의 팀이 블레이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경 3m 이내에는 다른 선수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페이스오프 자세입니다.
히트인 규정은 축구의 드로잉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기 중 볼이 링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간 지점에서 1m 정도 앞에 볼을 놓고 히트인 규정에 맞게 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골대 뒤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나간 지점에서 가까운 코너 페이스오프 지점에 볼을 놓고 히트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표를 참고하세요. 수비수가 볼을 쳐내 링크 밖으로 나가면 나간 지점 1m 이내에 볼을 놓고 시작합니다. 골대 뒤쪽으로 볼이 나가면 가까운 코너 페이스오프 지점에 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잘못된 히트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을 건드린 선수가 연속으로 2번 터치하면 반칙입니다. 정확하게 1회만 터치할 수 있습니다. 볼을 치지 않고 끌거나 들어올려 공중에 띄워서 보내면 반칙입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3m 이내로 스틱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3m 이내로 몸이 먼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플로어볼은 박진감 있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기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스포츠의 다이나믹한 스릴감을 선보이지만 선수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나 스틱 파울에 한해서는 경기 규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프리히트 규정은 경기 중 반칙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점에 볼을 놓고 공격권이 주어지는 조정 상황으로 축구의 프리킥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프리히트를 유발하는 반칙 상황은 크게 스틱에 의한 반칙, 몸에 의한 반칙, 그리고 골키퍼와 관련된 반칙이 있습니다. 반칙이 일어나면 해당 지점에 볼을 놓고 프리히트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수비수들은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프리히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몸이나 스틱이 3m 안으로 접근하면 반칙이며 해당 선수는 2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볼을 건드린 공격수가 연속 2회 터치하면 반칙입니다. 볼을 치지 않고 끌어서 패스하거나 슈팅을 하면 반칙입니다. 스틱을 이용한 반칙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의도적으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2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몸을 이용하여 밀거나 방해하는 반칙 규정입니다. 의도적으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2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골키퍼와 관련된 주요 반칙 규정입니다. 스틱의 길이는 플로어볼 기술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틱 길이의 선택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틱을 바닥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배꼽에서 명치 사이까지 오는 길이의 스틱을 권장하는데 공격수의 경우 빠른 슈팅을 위하여 보다 짧은 스틱을, 수비수의 경우 넓은 태클 범위를 위하여 긴 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틱 그립 잡는 방법은 오른손잡이의 경우 스틱의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잡는 레프트 스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올바른 그립 잡는 법은 스틱을 똑바로 잡고 오른손 4손가락으로 스틱의 끝을 살짝 감아줍니다. 이때 왼손은 어깨 넓이로 스틱의 중간 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하단 그립 잡는 법은 위와 같이 손바닥 위에 스틱의 끝부분을 올려놓고
왼손 엄지와 검지가 스틱의 가운데 오도록 돌려서 살짝 감싸줍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른손을 너무 깊게 잡으면 스틱을 길게 사용할 수 없고 손목 관절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없으며 양손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의 스틱 그립 잡는 방법은 스틱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후에 왼손 4손가락으로 스틱의 끝부분을 살짝 감아줍니다. 스틱을 수평으로 잡은 후에 오른손은 어깨 넓이로 스틱의 중간 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오른손잡이의 플로어볼 기본 자세는 스틱의 끝을 오른손으로 살짝 감싸고 왼손은 중간 부분을 잡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왼발에 가깝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굽히며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오른발을 한 발짝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틱이 45도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세우며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왼손잡이의 플로어볼 기본 자세는 스틱의 끝을 왼손으로 살짝 감싸고 오른손은 중간 부분을 잡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오른발에 가깝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굽히며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왼발을 한 발짝 앞으로 옮겨야 하며 스틱이 45도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하고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세우며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플로어볼 기본 자세에서 스틱 윗부분을 짧게 잡을 경우 양손 간격이 너무 좁아져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양발이 수직으로 선 상태의 플로어볼 수비 기본 자세는 다리 사이로 볼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좌우 움직임을 민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 끝을 잡은 한 손으로 수비를 할 경우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비 기본 자세를 할 때 그립 아래 부분을 한 손으로 잡은 경우에는 태클 범위가 짧고 스틱 윗부분으로 인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스틱의 끝부분을 잡고 수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